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3월 30일이고 예, 월요일이죠. 예,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좀 오후 여기는 이제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봄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 제목에서는 제가 미 공군기가 파괴된 내용을 일단 올렸습니다. 자, 그게 우리나라에서 잠깐 보도가 됐지만 거기에 대한 분석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침 일본 쪽에서 국방 관련 부분을 다루는 사람이 그 내용을 다룬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면은 이 전쟁을 누가 이기고 있느냐, 이란이냐 미국이냐.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예. 자, 그거는 이것과 이제 연결이 되죠. 트럼프가 그럼 이란을 왜 침공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핵무장? 핵무기? 갑자기 그런 게 드세졌습니까? 이란이?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핵무장을. 그래 따지면은 세상에 공격할 나라 많아요. 뭐, 당연히 일본 순위는, 북한이고, 우리는 또 핵 추진 잠수함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이 또 오케이도 해줬잖아요. 뭐, 핵 재처리, 핵 폐기물 재처리에 농축까지. 핵 잠수함 만들고.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 그리죠. 자, 하여튼, 그래서 뭐 중구 난방 제가 어제 무당이 작두 타듯 한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이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미국의 이란 침공이 국제법상 불법이다라는 거 자체도 까먹고 이제 이야기를 안 하죠. 현재 상황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거고, 그것은 언론의 절대적인 패턴이었죠. 지난간에 자기들이 주도한다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것만 믿으라 이런 부분이죠. 그게 지금 세상의 흐름에 맞느냐? 안 맞죠. 그래서 이란 침공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제도 그런 말씀 좀 드렸고, 오늘 쭉 또 국내 발생하는 상황을 봤을 때 또 추가로 또 드는 생각이 있어요. 트럼프의 전쟁 목적에 대해서. 예. 이것을 우리나라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추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는 것은 이 전쟁이 끝난 향후 세상에 있어서 우리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오늘 경남 고성에 있는 고성에를 다녀왔습니다. 뭐 오토바이로 다녀왔죠. 왕복 한 270km인가? 거기 맛집이라고 뭐 언론도 타고 한 데서 소박한 식당에서 밥도 먹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만에 있는 정자를 하나 들렀어요. 여기가 유명한 거 뭐 불꽃놀이 비슷한 거, 우리 전통놀이 그런 걸 하는데 모양이더라고요. 되게 고즈넉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사주로 따지면 목 기운이거든요. 나무 기운이라 제가 지금 딱 제일 좋아하는 철입니다. 저 위에 사진은 제가 이제 오늘 좀 전에 나갔다 오면서 해가 지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동네는 아직 벚꽃이 안 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많이 폈더라고요. 합천호 주변에 또 핀 데는 양지바람 곳은 폈어요. 근데 그 창업에는 별스럽게 이 친구만 축축 늘어뜨리면서 폈고, 그 옆에 수양부들이 싹이 났어요. 이 두 개의 조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저는 많은 에너지를 느끼거든요. 자, 그래서 계절이 변한다는 게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는 몸은 참 변덕이 심해요. 예, 변화가 오려면은 굳었던 것이 몸을 풀고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작업이거든요.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꽃들과 수양부들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 시대로 넘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오는 변화다. 예, 지금의 이런 변화는 되게 막다른 골목 같은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실패를 하면은 꽃이 그냥 시들어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공을 한다면 새로운 계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우리는 이미 스스로 몸으로 행하고 있고 인지를 하든 못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스며들고 있는 그 부분으로 전환되게 되는 부분이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거 국내에서 깊이 있게 보도를 안 해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지나가다 언뜻 봤어요. 사우디 기지에 지상에 있던 공중통제기 위에 커다란
레이더 달린 겁니다. 예. 지금 우리도 이거 이제 뭐 미국 기업하고 해서 국산한다는 거죠. 세대가 파괴됐다. 이것은 상당히 큰 손실이고, 이게 미국 중앙사령부인가요? 이 지역을 담당하는 거기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질문에도. 이건 큰 손실이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고 하니, 이란이 마음을 먹으면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되게 조절된 분쟁이에요. 양쪽이. 그렇다고 미국이 여기에 지상군을 보낼 수 있느냐? 천만에요. 네, 항공모함도 가까이 못 갖다 댑니다. 그래서 국내 뭐 일부 보도를 보면 해병대는 이미 도착돼 있고 거기에 뭐 공중 강습 사단이 간다 이런 말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이걸 틀어막으려면 틀어막을 수 있어요. 다 항공모함 전단조차도. 예. 자, 일본 분석가의 분석이 전 상당히 타당하다고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맞았느냐? 이게 당연히 방공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패트리엇도 가져가고 사드도 가져갔잖아요. 얼마 전에 보셨지만은 이스라엘도 원한다면은 이란이 다 마칩니다. 작전은 뻔하죠. 여기에도 처음으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드론과 탄도탄을 섞어서 사용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츄레이션 어택이다. 포화 공격이다. 상대방의 방공망을 한도를 넘는 양을 들인다. 그것도 처음에는 드론 같은 걸 동원해서 저걸 소모시킨다. 그 다음 굳이 극총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포대가 한 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미사일이 뭐 예를 들어서 아마 30발에서 40발 정도 된다. 그걸 소모시킨 다음에 때리고자 하는 것을 때린다는 겁니다. 예. 자, 그게 포화 공격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란의 드론이나 그 탄도탄 세력이 위축되지 않았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단 말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포화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그들의 전술 섞어 쏘는 거. 드론하고 싼 무기랑 비싼 무기랑 섞어 쏘는 거. 예. 그거가 이스라엘의 방공망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방공망도 당연히 막지 못합니다. 이것은 딱 어떤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이걸 때린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란군이 건재하다는 거죠. 뭐 지상군은 지금 우리나라가 60만이죠. 예, 5천만에 60만이고 이란도 전쟁 준비 많이 해온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북한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인구가 1억 가까이 돼요. 이란은. 예, 지금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프라들만 공격을 했잖아요. 지상군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오고 8천 명 갖고 어디 갔다 비비겠습니까? 자, 예, 그래. 자, 하여튼 이것이 조절된 전쟁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도 인지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인지하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 긴장을 계속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트럼프가. 이것이 제가 제목에서 드린 질문이에요.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이란을 공격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제 몇 개 들었고 오늘 또 추가로 하나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상에서 파괴된 보잉 E3 센트리라는 비행기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세대가 파괴됐다는 건데 지상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드론 더하기 탄도탄의 포화 공격으로.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군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조급이나 뭐 세종급의 동시 대응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개발됐던 뭐 70년대, 80년대 이때는 나한테 대한 미사일이 몇 발 날라온다 이 정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드론하고 탄도탄하고 섞어서 엄청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방공함에 지금 항공모함이 한 대 가면은 예전에 보도들을 봤을 때 이지스 구축함이 2대 정도 따라 붙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 동시 대응 능력은 모르겠습니다. SM6 같은 걸 쓴다고 봤을 때 10발? 모르겠어요. 맥시멈 20발 정도 동시에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추정이에요. 네. 이것도 최신형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KDDX를 하면서 X밴드 레이더를 추가로 넣었어요.
S밴드에 더불어서 지금의 기존의 미국의 이지스함은 S밴드밖에 없습니다. 이게 X밴드가 들어갔다는 것은 근거리에서 방공망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또한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대응할 수 있는 숫자가 S밴드 더하기 X밴드가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KTDX는 이미 함대 방공에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포화 공격에 대비를 하고 있다. 포화 공격이란 말은 사실 러시아에서 먼저 나온 말이고 오래된 전략이에요.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요, 지금. 그걸 이 자리 그대로 이번에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면서 적용한 겁니다. 자,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거 잠깐 지나가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거 김민석이 중국을 간 게 아니고 간다고 했는데 취소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대신했어요. 예. 자, 기조연설에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당연히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이 처음에 중국 갔을 때, 1월 달에 중국 갔을 때 이야기의 연장선상이에요. 그걸 그냥 확인하는 거죠.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일부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란 때문에 이런 모습 보이면 좋아하는 건 중국밖에 없다. 왜?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은 계속 많아지는데 중국은 정중하게 있다. 그럼 여기서 패권 전쟁을 사실 지는 셈이다. 미국이 이제 희한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런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북아에 있어서 가장 큰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과 밀접하다. 이 자체가 이슈예요, 사실은. 지금 액면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언론 보도들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 동주공제란 말을 썼어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은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두 척의 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BTS 아리랑처럼 중국 배도 그렇고 한국 배도 그렇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 지향점이 같다. 이게 상당히 애매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애매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배다. 배는 목적지가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는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는 뭐냐? 자, 이것은 같은 방향이라 그것까지 뭐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다극화 세상으로 간다는 데 있어가지고 공감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한국과 중국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의견처럼. 미국은 지금 어디 가서 다 바보 소리 듣고 다니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붙어버렸다. 그런 미국을 버리고 한국이 중국에 갖다 붙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언론의 보도 태도는 뭐 그렇게밖에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다극화라는 목적으로 새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그러면서 목적지가 있으면 당연히 먼저 도달하고 싶어요. 왜? 그곳은 옛날 콜럼부스가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항해하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선점 효과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동시에 경쟁자다 이런 뜻이에요. 즉 세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협력과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동주 공제라는 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두 개의 배다 이런 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부분하고 미국하고 한국이 떨어지나? 한국이 중국하고 배를 갈아타나? 자,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뭔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답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 국무총리가 가서 기조연설을 했잖아요. 자, 이 기조연설 하러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뭐 했습니까?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랑 만나고 트럼프가 이렇게 물었죠. 김민석한테. 김정은이 계속 아직도 날 만나고 싶어 할까? 왜?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싱가포르 총리거든요. 예전에 소개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세상이 지금 미국이 예전에 힘을 잃었다. 예, 세상에 교통정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혼란이 올 것 같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뜻이 맞는 나라들끼리 새로운 세상이 정리될 때까지 힘을 모아서 이걸 버텨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악수했죠. 이번에 이재명 갔다 왔죠, 이게.
그가 이번에 보아이 포럼에서 한 이야기예요. 싱가포르의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대하기를 중국이 이 지역의 성장과 아시아 태평양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글로벌의 성장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역시 또 애매하게 이야기한 거죠. 즉 이것은 뭐냐? 중국은 이때까지 고립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고립시키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좀 전에 김민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배다. 그거에 새로운 판짝이 있어서 중국이 이제는 세상으로 등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싱가포르 총리가. 그렇지만 그가 두목이 되는 세상은 아니다. 더 큰 역할을 한다 그랬지, 최고 역할을 한다. 즉 새로운 패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 기본적으로는 예. 자, 이런 맥락 속에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란을 침공한 목적은 우리로서 이해하기 어렵고 전 세계 누구도 분석하지 않는 침공의 목적이 뭐냐. 현재 패권 구도에서 다국화 세상으로 부드럽게 전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뭐냐, 미국 내가 패권을 버리면서 망가지지 않고 다극화 세상에서 되게 뭐랄까 연착륙하는 거, 소프트 랜딩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게 제가 달러의 가치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위축돼 있어요. 새로운 경제적 활력이 생겨야 돼요. 그게 새로운 기술의 표준, 오늘 신재생 에너지 좀 이따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역 루트의 창출, 시장의 확장, 기술의 확장, 지역적으로 확장, 새로운 신기술로 대체되는 부분, 그 길을 달러로 돌린다는 부분. 그러면서 미국이 부드럽게 빠진다. 현재 미국이 폭망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이 폭망하는 가장 빠른 순서는 그거예요. 미국 자본이 미국 달러를 버리고 다른 돈으로 갈아타는 거. 그걸 틀어 막아야 된다. 그게 중국도 동의를 한다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폭삭 다 망하니까 전체가. 자, 그런 관점이 읽히거든요. 그걸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이때까지가 지금. 그럼 트럼프의 전쟁 목적도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를 지금 기다리는 거죠. 자, 그 기다림의 일단 첫 번째 시간표는 5월 12일에서 14일인가, 14일, 16일인가 중국 방문이고, 그 전까지 해결을 해야 돼요. 이란 문제 해결돼야 되고, 북한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이 정치적으로 중국한테 위축되지 않으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명분이거든요. 이미지고, 미국의 자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한국에 준비된 것을 딱 보여주면서 미국과 손잡는다. 그런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싱가포르 총리가 한국과 손잡는다는 게 그런 게 일환이에요. 에이펙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넓히잖아요. 안 그러면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에이펙이에요. 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하고 우리가 손을 잡았죠. 필리핀 우리 이미 보수했죠. 그 외에 지난번에 캄보디아 건 같은 거, 보이스피싱 건 같은 걸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풍겼어요. 결국 우리한테 계기든 인도네시아마저 KF-21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당연히 옵니다. 태국도 오고. 예. 자, 그다음 미국의 이제 AI 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 원자력 기업들이 한국 생산업체와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오류를 보여주고 있느냐면은 이게 이제 기존에 소위 말해서 좌파, 우파라고 구분되는 그들의 그게 이제 경계선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동시에.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기 말적인 그런 판단들을 하고 각자 진영에서 위에를 보면은 유럽의 소위 좌파라고 부를 수 있는 세력들이에요. 미국이나 패권 제국이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다. 이런 판단이 지배적이에요. 실제 그렇느냐? 아니죠. 예. 자, 셀프 디스트럭션 맞죠? 이것은 이제 예전에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자본주의가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가끔 공황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예, 이런 거죠. 돈이 계속 돈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 핵심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닉슨 대통령 때 금본위가 폐지된 거죠. 미국이 이제 삥땅 치다가.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랑 더 맞아지는 거예요. 돈을 무조건 찍어낼 수 있고 그 돈을 주면 상품을 생산해요. 그리고 광고나 어떤 패권을 이용해서 그걸 팔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게 시장의 조절을 기는 시장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기본에 어긋나는 거예요. 소비가 줄면 유비가 줄어야 되는데 자본 힘이 워낙 세고 자본을 불리는 거죠. 생산이 안 따라가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제조업에만 투자한다. 그런 기조가 강했어요. 지금 인기 있는 어떤 그런 기업에 투자 안 한다. 왜? 제조업이 실체니까. 그거 없이 나머지는 거품이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따져보면 미국 경제가 실체가 없죠. 실체가. 생산 기반이 무너진 게 다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한테 대한 애정이 간절한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한 애정이 자 그래서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재고가 쌓이면서 한꺼번에 거품이 꺼진다. 죽는 날 바로 전까지도 모른다. 그게 마르크스가 한 자본주의의 어떤 한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 그렇게 돼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무대뽀로 내가 죽지 않으려고 이란을 때린다. 그런데 지난번에 걸프 전쟁이나 이라크 침공 때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이건 작전상 하는 거라니까요. 작전상. 그럼 다시 트럼프가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냐, 개시한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유럽인들은 유럽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은 세계 열강에 치여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봐요. 유럽의 시야는 자꾸 좁혀지고 있어요. 그걸 보여준다고 봅니다. 유럽의 좌파가. 밑에 중국 볼까요? 여기도 이제 외국 사람들을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위에 유럽 좌파보다는 좀 한 발 더 나갔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에요. 이란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런 것은 오늘 이란이 이제 며칠 전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하늘에 뭐라고 해야 되나 관제소, 예. 보잉 E3 같은 거 파괴한 거. 그러면 그 전에 이야기 나왔던 F-35 떨어뜨린 거는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F-35가 여러 대 격추됐다는 건 사실 또 맞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서 미국이 이기고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긴장을 계속 끌고 가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을 현재 중국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가장 핵심적인 건 우리나라가 하고 있고, 그 뒷배를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다. 다국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 중에 핵심은 북한과 협상이죠. 예. 북한이 요구하는 바는 완벽한 것을 요구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트럼프가 열심히 지금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아마 꿈에도 못할 걸요,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최소한 언론이나 유튜브 상에서 제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이재명의 자신감과 추진력이 보여주는 바이기도 해요, 현재. 예. 자, 미국은 이제 완전히 내부에서 어제 수많은 노킹스, 트럼프 왕이 아니다, 이런 거죠.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이런 게 보도를 타고 있어요. 이거는 다분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이것을 싫어하느냐?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자, 여기서 더 이상의 전쟁을 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봐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예. 자, 극적으로 밀어붙인다 생각이 들고 이 다음에 엄청나게 신선한 언제 트럼프 욕을 했지 싶을 정도로의 어떤 전환 포인트를 잡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이미 며칠 전에 트럼프가 중국에 방문을 연기했다가 날짜를 확 박았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때까지 될 거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고,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그때 이후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6월달 넘어가면 더워지니까. 그 이후에 바로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기가 막히다고 보셔야 돼요. 그걸 의도했다기보다는 그 흐름을 각자 알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트럼프는 더 세게 치는 거죠. 더 강한 반발을 예상하면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언론들이 그걸 풀어제낀다.
밑에 이스라엘도 그런 거 있죠. 전제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예. 이런 거가 왜 딱딱 맞냐, 그렇게. 왜 트럼프가 중국에 방문한 날짜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느냐. 그것은 트럼프가, 거기 한국도 분명히 발을 담그고 있어요. 출구가 결정됐다. 그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섰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때까지 마무리된다고. 당연히 북한 포함되어 있죠. 원래는 3월 말까지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원래 중국 방문 날이 원래는 3월 30일인가 31일인가 오늘인가 뭐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저는 그 교묘한 일치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중국의 날짜가 잡히니까 트럼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전 세계에서 들끓고 있고 그게 언론을 보도를 탄다. 트럼프는 더 이상한 말을 한다. 그 타이밍에. 예. 이것은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 이것을 자기가 에너지로 써먹을 수 있는, 디딤돌로 써먹을 수 있는 보관이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런 거 보면 이게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독일 공영방송이 이야기한 겁니다. 미국의 콘벨트라고 하는 중서부 지역에 콩하고 옥수수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지금 우리만 기름값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올랐거든요. 우리는 양반이에요. 전체적인 물가란 측면에서도. 예. 자, 미국에서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지금 LA 같은 데서 20-30달러 줘야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은 3-4만 원이잖아요. 예, 제가 미국 체류하던 시기하고 비교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보면은 거기가 중서부 농부들이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거든요. 이제 보면 농사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밭을 갈고 비료를 뿌려야 돼요.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인터뷰한 농부를 보니까 여기는 기업형 농장이 엄청나게 큰 농장이란 말이에요. 인터뷰 중에 나온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하루에 한참 쓸 때는 디젤이죠. 거기다 트랙터 돌리는 거니까 500갤런을 쓴대요. 1갤런이 뭐 3리터가 넘으니까 하루에 한 1,500에서 2,000리터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값이 확 올랐다는 거예요. 네, 경유값이. 게다가 비료를 써야 되는데 비료의 주 원료가 석유에서 나옵니다. 특히 질소. 예, 그 값도 엄청 올랐다. 아침과 저녁이 가격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다. 작년에 중국이 콩을 대부분 제1의 수입국이란 말이에요. 그거 수입 중단했더니 지금 미국이 되게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작년에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가격 인상적인 부분이 크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석유 가격 높은 것은. 예. 이 지지기만 더 날아가요. 그래서 이번에 5월 중순에 중국 가기 전에 많은,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상처가 너무 크게 나면 회복이 안 됩니다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암모니아,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특히 수소 에너지 부분하고, 읽어드릴게요. 질소 비료의 핵심 원료인, 질소인 칼륨, 칼슘인지 칼륨인가, 그렇죠. 질소 비료의 핵심 원료인 암모니아다. 암모니아와 요소는 원유 및 LNG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 석유화학 제품을 주 원료로 생산됩니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보면 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나 LNG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암모니아가. 그래서 현재 암모니아를 액화시켜서 수송하는 체제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의 소통량의 5분의 1인데 비료 연료의 수송량의 3분의 1 차지해요. 그래서 비료값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도 비료값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래서 수소를 생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핵심은 한 군데 다 깔때기로 모으는 곳은 수소란 말이에요. 자,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현장에서 쓰자. 송전슬로비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그리고 멀면 그 이동하는 데 들은 비용을 받겠다는 전기세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도 제주도 가서 오늘 그걸 한 것 같은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주도에 큰 산업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이렇게 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풍력 발전을 끄고 이런다는데 처음에는 초창기 대응은 이럴 거예요. 큰 배터리로 그걸 저장해서 쓴다 이런 게 있고 근데 그것은 장기적인 시스템이 못 돼요. 그게 뭐 ESSM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에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기가 남을 때 배터리 저장을 하는 건데 무겁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잠깐 거쳤다가 향후 낙착이 될 부분은 그것을 수소가스로 물을 분해하는 용도로 써서 수소로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수소는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수송을 하려면 기체 상태로 수송하는 것보다 액체화시켜서 수송하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천연가스가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액화시켜가지고 똑같은 컨셉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소 자체가 현재 천연가스보다 더 낮은 온도가 필요해요. 액화를 시키려면. 그래서 이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에너지가 좀 들더라도 질소와 결합시켜서 암모니아 상태로 만들어서 액화를 시키면은 그는 기존에 시스템이 깔려 있고 공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조금 손만 대서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만 줄이면 돼요. 그럼 가지고 와서 다시 질소에서 수소를 분리시켜서 쓴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걸린다. 그래서 이걸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향후 신재생 에너지 세상으로 다 간다 그러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는 이런 비료나 나프타 같은 건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플라스틱 오늘 요새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쓰레기 봉투. 그래서 석유 산업은 일정 부분 가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 중에 한 부분은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이제 실제적으로 만든다. 탄소를 많이 해서 지구가 온난화돼서 뭐 기온이 오르고 뭐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다 이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큽니다. 이것을 이제는 이제 받아치는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제주도 가서. 갑자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유 수급 불안정을 보지 않았느냐. 에너지 작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중동 문제 발생하고 그러면은 에너지 수급이 불규칙적인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기회에 요걸 만들겠다. 그 틈을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트럼프 스스로는 믿지 않아요. 탄소 배출로 인해서 전 세계 온도가 오른다는 것은. 저도 그 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기회를.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고가일지라도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안정감에 대한 프리미엄으로서 값을 조금 더 쳐주자. 그리고 기존의 원유는 대체될 수가 없어요.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다. 이런 게 엄청 크다고 봅니다. 이게 트럼프의 이란 전쟁을 일으키고 끌고 가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게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예요. 우리가 준비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은 준비할 꿈도 못 꿔요. 왜? 유엔 화재가 못하니까. 저게 돈은 되겠다 싶은데 내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네. 예. 이런 거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등산 가면 좋은데 힘이 들어서 못 가겠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이제 프랑스 공영방송 하는 이야기 볼까요? 이거 어젠가 오늘인가 나온 것 같은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갈라져 나갔다. 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많이 알고 특히 프랑스 많이 알아요. 자, 이스라엘의 이해관계는 뭐냐? 이스라엘은 이란을 때릴 수만 있다면 좋아요. 또 네타냐후가 전쟁이 계속 있어야지 살아남는 구조잖아요. 예, 젤렌스키처럼. 그래서 이제 유럽의 좌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런 이야기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미국과 이스라엘 이해관계가 달라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스라엘계 자본들한테 행복해하는 일들을 해줘요. 예, 내가 이스라엘과 절연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미국에서 탈출할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순간에 버리려고 하겠죠. 네. 자, 이게 이제 극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네타냐후 살아남으려고 하겠죠. 전쟁을 계속하면서 미국에는 뒷배가 있으니까 얼마나 하기 좋아요. 예, 스스로도 했는데 미국이 같이 도와준다는데 왜 안 하겠어요? 자, 이런 게 그런 이제 시사점이 있고요. 오늘 말한 맥락하고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주도 가서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제주도지사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한 것은 렌트 차량을 100% 전기차로 해라. 이것은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거고 이런 모습이 지금 세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트럼프의 전쟁 목적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줬다. 자, 그와 동시에 우리 섬유부터 모든 것을 만드는 원자재로서 원료로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들었다. 그것이 이란 전쟁의 큰 목적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슈화시키면서 물었다 놨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우리나라가. 이거 말고 또 오늘 또 동시에 나온 기사가 그거였죠. 전국의 유휴 토지, 농지 말입니다. 거기서 태양광, 햇빛 협동조합인가? 예, 유휴 농지에다가 태양광 설치해서 그 돈을 지역민들이 갈라먹는 거. 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걸 본격화해요. 2단계로 나눠서 금년에 수천 개의 마을에서 시작을 하게 했어요. 그것과 이것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의 메시지와 같이.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세대 원자력도 싹 들어오겠죠. 거기에 가장 준비가 많이 된 곳, 우리. 거기서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돼. 미국은 절대로 경쟁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차세대 훨씬 효율이 좋은 태양광 패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어차피 핵심 수소로 가겠죠.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수소의 핵심 기술을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일단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배팅하는 거예요. 또 생산 기지 확대와 생산 단가라는 부분에서는 북한이 같이 달려 들어오는 거죠. 그 외에 새로운 어떤 무역 루트가 열리면서 편입되게 될 저렴한 그리고 그렇지만 우수한 노동력을 가진 국가들이 같이 다 쭉 들어오겠죠. 그걸 달러로서 한다. 이게 미국의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전기차 사실 문제는 많죠. 예, 빨리 수소차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전기차 문제를 정부가 모른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자, 위에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에너지 문조 잠이 안 와. 재생에너지 신속 전환 강조를 했다. 그 밑에 이건 좀 전에 나온 이야기지만 위기의 파도를 기회의 바람으로 에너지 안보의 근본 대책 제시했다. 자, 이것은 문재인 때 이미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 당시 정보 공개가 더 많았어요, 문재인 때. 이런 이야기 했죠. 수소로 다 전환되더라도 우리는 일부 수소를 수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니까 그게 천지 차이죠. 그때 제 말은 그때 이미 사실 우리의 국토 면적과 바람 이런 걸 다 봤을 때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그걸 수소로 전환시켰을 때 생산될 수 있는 총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 거기에 대한 계산은 이미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행 단계에 옮겨지는 거죠. 그것 또한 대단한 일이었고 이제 문재인 때 수소법을 만들어서 큰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북한과 오케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바이든이 말아먹었고 이번에 이재명한테 그 카드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간다. 두고 봐야 되지만 이제는 하여튼 문재인 때보다 훨씬 한 걸음 더 앞서가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뒤에 북한하고 아무 이야기가 없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파도를 기회의 바람으로. 그래서 이런 수석거림이 발생한 거잖아요. 반응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세상이 변하기 위해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땅이 들썩이고 해야지 계절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일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